개당 한 3kg? 요만한 거 한 개가? 새 거가 한 3.6. 3.6kg. 근데 마르면 3.3kg. 3.3kg라는데. 근데 말려요? 거짓말이야. 아, 마르면? 네. 아, 그렇지. 마르면 3.3. 연탄을 말려요? 아니, 오래 저장하다 보면 마르지. 그런 거구나. 처음에 석탄을 갈아서 약간의 수분과 해갖고 그 기계로 압착을 해서 연탄을 만들잖아. 그럼 이게 좀 말라. 마르면 좀 가벼워져. 근데 이게 타면 색깔이 흰색이 되지. 재가 되니까. 흰색이 되면 무게가? 그것도 있나 혹시 찾아봐. 그건 한 1kg대 나올걸? 다 태우면요? 태운 연탄 무게. 요즘 좋은 세상이야. 검색하면 다 나와. 응? 1.44kg. 1.4? 그거 봐. 반이 줄지. 3kg가 넘었던 게 절반이 날아가잖아. 그 절반이 고체 상태에서 기체화돼서 다 날아간 거야. 그때 여기 두 개를 붙일 때 구멍을 맞춰줘야 돼. 그래서 공기가 순환이 돼야 이제 계속 불이 이어지니까. 근데 이제 요 과정에서 그 공기 구멍에서 기체화된 그 가스가 불이 붙어 올라오면 구멍마다 불꽃이 이렇게 보여. 19개 불꽃이 보여. 예쁘겠다. 어? 예쁘겠다. 19개 불꽃이 보인다. 눈으로 보긴 이쁘지. 이제 아, 이렇게 옆에 있으면 일산화탄소 때문에 숨을 못 쉬니까 고체 상태였던 석탄이 기체화 돼서 타버린 거야. 근데 이제 고체에서 기체로 바로 변화가니까 얘를 뭐라 그래? 기화? 기화 아니에요? 기화는 액체에서 기체가 되는 걸 기화라고 하지. 액화는 더더욱 아니에요. 고체에서 기체로 바로 변하는 물질 있잖아. 승화되는. 승화라고 그러지. 나프탈린. 고체 상태에서 바로 기체가. 자, 여기서 그 charge는 그럼 뭐라고? 충전하다. 아니, 이게 아니니까 이게 지금 charge라는 단어를 내가 설명해 주려고 질문을 한 거잖아. 일반적인 charge와 discharge라는 단어가 있어. 일반적으로 쓰는 아주 흔한 단어잖아. 근데 우리가 배터리 충전 방전할 때 주로 많이 쓰기 때문에 충전 방전이라고 너희가 외운 거지. 원래 charge에 충전이라는 뜻이 있는 게 아니야. 또 어디에서 charge, I'm in charge 그럼 뭐야? 이 공간에서 뭘 가지고 있다는 뜻이야.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 뜻인 거예요. charge. 나한테 능력이 생겼다라는 뜻이야. 의무가 생긴 거, 권한 내지는 의무가 생긴 걸 charge라고 표현을 해. 그래서 거꾸로 discharge 그러면 그 의무가 없어진 거. 대표적으로 전역을 하면 discharge라고 표현을 해. 내가 국방 의무가 없어져 버렸잖아. discharge야. 그럼 제리가 지금 charge 아니에요? charge가 되어 있는 상태지 지금 쟤는. 그럼 배터리 입장에서 나한테 권한이 생긴 건 능력이 있는 거니까 charging, 충전이 되는 거고, discharging, 능력이 없어진 거. 방전. 그래서 방전이고. 그럼 내가 이 조직 안에서, 이 사무실에서, 혹은 우리 부서에서 내가 권한을 갖고 내가 책임지고 얘들 통솔하고 내가 뭘 해? 그럼 내가 권한 있는 거 내가 대방이라는 뜻이잖아. 정기적 성질을 띈 이라는 뜻이야. 왜? 그 전에는 전기적 성질이 보통은 자연 상태에서 모든 물질은 전기적 밸런스를 가지려는 성향을 갖고 있지. 중성을 맞추려는 성질. 한쪽으로 기울어진 걸 좋아하지 않아. 그래서 에너지도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을 하잖아. 열도. 양의 성질을 띈 이라는 뜻으로 positive charge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음의 성질을 띈 거는 negative charge가 되는 거지. 어떤 성향을 띈, 성질을 가진 뭐 이런 뜻이라고 보면 돼. charge. 목공을 처음 공부할 때. 우리나라에 한국 국문으로 되어 있는 목공 관련 책이 없었어. 맨 전통 기본부터 나와. 기본부터 쭉 어떻게 쓰고 공부는 어떻게 다루고 이런 게 다 나와. 정말 체계적으로 잘 만들어져 있어.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체계적으로 공부할 곳이 없잖아. 쓰지도 않고 하니까 이런 책이 나올 수가 없는 거야. 그리고 전통 목공, 목수 이런 사람들은 책을 쓸 줄을 몰라. 다 도제식으로 가르치지.
몇 년씩 문화생으로 데리고 있으면 가르치자는 문화재 뭐 이런 거. 그게 아니다. 이걸 남겨야 된다면 기록을 남겨놓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게 없는 거야. 우리나라에. 그만한 인구가 없어서. 책으로 만드는 거 누가 사? 안 사지.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라. 이게 수요가 안 나와서. 그래서 제일 먼저 이런 거 공부할 때 이 원소로 봐. 정말 잘 돼 있어, 책이. 이것도 그런 개념의 책이야. 기계, 비행기, 뭐 일반 물리 이런 거 볼 때. 그래서 여기 나오는 단어들이 너희들이 나중에 현장에 가면 기계 관련된 무슨 책을 보든 이제 당연히 처음엔 매뉴얼을 보겠지만 매뉴얼 갖고도 부족하거든. 관련된 지식이 없어서. 그럼 관련된 지식을 공부하기 위해서 나처럼 이런 책을 사게 될 거라고. 아니면 그 회사에 있어야 더 이상적이지. 여기 나오는 이 원소들 있잖아. 그 원소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이 단어가 쓰였고 이게 뭐고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고 뭐 이런 게 다 정리가 돼 있어요. 이 안에. 그래서 작년에 내가 이걸로 이달의 책이라고 해갖고 했었는데 근데 참 지루해. 참 지루해. 근데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책이다. 이런 거. 자, 그럼 내가 다시 질문을 할게. 염화 나트륨 그러면 원소교가 뭐지? NaCl이요. 그럼 CL이 앞에 CLNA. 저봐 저렇게 나오지. CL. 그게 아니니까 내가 이 질문을 했겠지. 원소 주기율표에 어디 더 이거는 가볍고 무겁고 내지는 원자의 개수 아까 했던 중성자, 양성자, 전자의 개수 가지고 주기율표를 만든 건데 그거하고 이거하고 상관은 없어. 그렇게 따지면 CL이 먼저 나와야 되잖아. 근데 아니지. NaCl이라고 표기하지. 그럼 왜 그렇게 표현을 할까? 하고 it's outer or balance shell이잖아. 네. it's outer가 balance shell이야. 같은 거야. outer. 여기서 말하는 outer는 가장 최외곽 얼빗을 말해. 그게 밸런스 쉘. 그게 다른 이름으로 balance shell이라고 부르는 거야. 최외곽 궤도, 전자의 궤도 중에 최외곽 궤도. 그거를 outer orbit 혹은 outer 또는 다른 말로 balance shell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H2O를 예를 들었을 때 어떻게? Oxygen atom has 6 electrons this outer. 그러니까 산소 같은 경우에 지금 위에 그림 2-1을 보면 산소 원자가 보이지? 총 전자가 8개를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 궤도에 2개가 들어가고 산소 원자의 밸런스 쉘에는 8개의 자리가 있어. 두 번째 궤도기 때문에. 네. 그게 orderly라고 했잖아. 윙이라고 불렀잖아. 앞에서. 그치? 각각의 궤도마다 안정을 추구하는 개수가 정해져 있는데 이것도 니네 학교 다닐 때 외웠어. 외웠는데 뭐 외울 필요는 없고 첫 번째 궤도엔 2개. 2개야. 그래서 지금 딱 2개 들어갔잖아. 그래서 얘는 안정적이야. 네. 그래서 외부에서 힘을 줘도 잘 안 떨어져 나와. 근데 두 번째 궤도에 지금 원래는 8개가 들어가야 딱 안정적인데 6개밖에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딘가에서 끌어와서 요걸 채우려고 하는 성질을 갖게 되는 거야. 그래서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거지, 2개가. 이 2개의 전자가 하나씩 들어오면 되는데 마침 수소가 최외곽의 전자가 하나야. 걔는 그냥 전자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 수소가 들러붙을 수 있지. 들러붙으면 몇 개까지 붙어? 2개가 붙는 거야. 그럼 수소 2개가 산소 하나에 붙어버리면 이게 물이 되는 거다. 이거. 화학식으로 나타날 때 뭐 NaCl, 뭐 H2O라고 해갖고 앞에 원소는 이온화됐을 때 양이온이 되는 거야. 뒤에 원소는 이온화됐을 때 음이온이 되는 거고. 이온화요? 이온화라는 건 뭐냐? 안정적 상태, 밸런스를 가지고 있는 안정적 상태의 원자가 전자를 하나 잃거나 얻었을 때 전기의 성질을 띠게 되지. 그걸 이온화라고 표현해요. 그치? 근데 이온화된 상태는 불안정한 상태잖아.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물질은 그 상태로 존재하고 싶어 하지를 않아. 응? 이거는 일반적인 현상으로 일어나기 어려운 거고 보통은 핵 주변을 돌고 있는 전자가
어디로 떨어져 나갔거나 들러붙거나 둘 중에 하나야. 그게 이용하고. 그게 이온하지. 네. 그래서 안정적인 상태에 있다가 지금 여기 있잖아. 물. 물. 이렇게 있다가 지금 여기 물이야. 물이면 안정적인 분자지. 여기서 딱 떨어져 나가면 얘는 뭐가 돼? 염화나트륨 같은 경우지. NaCl이라고 부르잖아. 원소기호로. NaCl. 그럼 양이온이 되는 나트륨 이온과 음이온이 되는 염소 이온이지. 우리나라에서는 염화이온이라고 부르는데 염소를 말해. 염소. 우리 몸 안에 있는 체액도 이온화되어 있다는 말이야. 그래서 이온과 이온 상태로 나뉘어야 서로 또 다른 결합을 해서 다른 용도로 활용이 되는 거야. 물질이 들어와서 소화액에 의해서 분해가 돼. 분해가 되면 나트륨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나트륨 양이온과 염소 음이온으로 분리가 돼서 필요할 때 써먹는 거야. 이렇게. 근데 이게 소화라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고 이걸 좀 빨리 하기 위해서 우리가 먹는 게 이온 음료야. 이걸 물속에 그냥 분리해서 타놓은 거. 그게 이온 음료. 근데 그렇게만 타놓으면 맛이 없거든. 냄새도 이상하고. 그러니까 거기다가 설탕에 향. 땅속에서 물이 돌아다니면서 땅속에 있는 무기물질이 녹아있는 거 이 안에. 이온화돼서. 그래서 녹아있기 때문에 이걸 마시면 우리 몸에 좋은 성분들이 흡수가 되잖아. 그런데 정수기에서 걸은 건 그게 없어요. 네. 정수기 필터가 다 걸러버리니까 그거를. 네. 물이 다른 거야. 근데 그걸 완전히 다 없애버리고 순수한 H2O만 만들어진 물이 있지? 그게 증류수야. 이런 거를 조금 이런 것들 내가 미리 얘기를 해주는데 이런 걸 이해하고 있어야 이제 뒤에 나오면 그 배터리 이해할 때는 내가 좀 수월해. 배터리의 화학작용, 금속의 부식, 뭐 이런 것들 이해해야 되거든. 그 부식 중에서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런 게 화학적인, 그럼 우리가 일상생활에 살고 있는 게 다 화학이라. 화학 모르고는, 지금 넌 처음 알았지? 이거. 이 안에 이온이 들어있다라는 거. 여기 다 표시가 돼 있는데도 관심이 없으니까. 알아보면서 우리를 들여다보면 하다못해 우리가 먹는 거 하나도 조금 더 들여다볼 수가 있어. 지금까지는 물질의 화학적 상태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다면 다음 시간은 물리적 상태를 갖고 이야기를 해보자. 이건 지영이가 해라.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solid, liquid, gas, gas까지는 해와.